반갑습니다. 레저토피아의 김뭉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상을 명상으로 바꾸는 16가지 지혜가 담긴 한문화에서 나온 생활 속의 명상이라는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명상이란 무엇일까? 흔히 사람들은 명상이라는 단어에서 가부좌를 들고 앉아 명벽 중인 스님의 모습이나 새벽빛에 기대어 눈을 지그시 감고 묵상 중인 수도자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명상을 비일상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비일상적인 체험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 생활 속의 명상이라는 제목은 이런 세간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모든 일상적인 행위들을, 즉 길을 걷고 밥을 먹고 TV를 보고 담배를 피우고 친구와 재미나게 다른 친구의 흉을 보는 모든 일들을 명상의 도구로 만들어 보라고 제안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행위를 명상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명상을 다시 일상적인 영역으로 끌어내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과 만나지 못한 명상은 거짓이고, 반대로 명상은 삶과 만남으로서만이 그 진정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 소개되는 16가지 방법을 활용한다면 누구나 명상으로 향하는 작은 입구를 발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명상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 주의를 정돈하기. 편안하게 명상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거나 향을 피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조명을 부드럽게 해준다든가 방음이 잘 되는 장소를 택하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환경에 너무 길들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만 몰입이 되거나 이완이 된다면 진정한 명상에 이르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긴장을 누그러뜨리기. 명상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의 긴장을 누그러뜨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경쟁과 시간에 쫓기는 생활 속의 연속인 현대인들에게 긴장은 너무나도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긴장을 풀어보려고 해도 몸과 마음이 쉽게 이완되지 않습니다. 명상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심신을 이완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완이 잘 안 될 때는 깊은 심호흡을 20 내지 30회 정도 한다든가 땀이 촉촉히 벨 정도로 운동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명상은 경직되어 있는 몸과 마음의 자연스러움을 되찾는 것입니다. 명상을 하면서 우리는 자기 안에 있는 우주 만물의 자연스러운 리듬, 그 호흡을 되찾게 됩니다. 그때 누구나의 내면에 잠재어 있는 신성이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셋, 마음을 열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다면 명상은 한결 즐겁고 쉬워집니다. 어린아이가 처음 사물을 대하듯 모든 주의를 기울여 신기한 눈으로 관찰한다면 우리는 사물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은 보잘것없는 나뭇가지 하나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놀 수 있다. 그 창조성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습관화된 관념을 던져버리고 사람과 사물을 대해 보십시오. 네 번째,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기. 억지로 하려 들면 절대 되지 않는 것이 명상입니다. 호흡도 자연스럽게, 사람과 사물과의 교류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하다면 마음이 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잡념이 많이 생기고 명상을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억지로 마음을 잡아매기보다는 그냥 그 마음을 놓아두고 지켜보는 것이 명상입니다. 조바심을 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당신의 그 모든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연스러움이란 자신의 존재를 조건 없이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5. 스스로를 사랑하기.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명상의 시작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평소에 얼마나 좋은 느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가.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세상 모든 일들이 시들하게 느껴질 때, 그리고 타인들의 행동이나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불편해질 때, 그때 당신은 명상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이 만일 세상 모든 존재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느끼고 있다면 당신의 생활 자체가 이미 명상입니다. 대상에 대한 이해와 교감 없이 사랑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을 점차 확산시켜 봅시다. 마음 열기의 시작입니다. 명상은 이 우주와 연결된 존재로서의 자신을 깨닫게 되는 통로입니다. 집 근처의 공원이나 운동장을 천천히 걷거나 달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늘 보았던 곳인데도 그곳에서 새롭게 발견한 아름다움이 가슴을 파고들 때가 있습니다. 탁 트인 하늘은 매 순간 다른 풍경들을 보여줍니다. 가까이 있는 소박한 자연 속에서 자신과 진지하게 대면해 봅시다. 또 다른 내면의 눈이 생길 것입니다. 매일 다니는 똑같은 산책로일지라도 실증이 나지 않습니다. 반복할수록 늘 새로운 경험으로 다가옵니다. 내면의 눈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인식의 폭이 확장된다는 뜻입니다. 햇빛, 바람, 그것과 어우러진 사물들은 당신의 시각, 후각, 촉각들을 새롭게 자극할 것입니다. 평소에 사용하지 않았던 감각들과 만나봅시다. 그리고 방어, 경쟁, 이런 것들을 위해 사용했던 감각들을 잠시 잊어버려 봅시다. 산책 명상 하나, 장소와 친해지기. 마음에 드는 장소 하나를 선택해 그 장소와 친해져 보자. 먼저 집 주변의 산이나 공원에서 마음이 편해질 수 있는 공간 하나를 선택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편한 자세를 취한다. 다리를 쭉 뻗고 앉거나 활짝 기지개를 켜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시킨다. 눈, 귀, 코, 모든 감각기관을 활짝 열어놓는다. 새소리, 바람소리, 땅 위로 고개를 내민 풀꽃들, 파랗게 펼쳐진 하늘을 찬찬히 바라보고 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고 향기를 맡아본다. 작은 노트 하나를 준비해서 그 장소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기록해보자. 글쓰기를 싫어한다면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찍어보는 것도 좋다. 그런 식의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 새롭게 느껴지거나 감동을 주는 것들을 꼼꼼히 기록해 보자. 뺨에 와닿은 바람과 부드러운 흙의 감촉, 바닥을 기어가는 개미들의 몸놀림, 발밑으로 툭 떨어져 내리는 낙엽들, 이런 것들에 마음을 집중하고 있으면 잡념이 사라지면서 잔잔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때 마음속을 스쳐가는 생각들을 함께 적어보는 것도 좋다. 산책 명상 2. 걷기.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걸으면서 강의나 토론을 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을 소요파 학파라고 불렀다.
아인슈타인은 고향의 논두렁을 걷다가 상대성 이론을 생각해냈다. 또 철학자 칸트는 하루도 빠짐없이 마치 의식을 치르듯 오후 4시의 산책을 즐긴 것으로 유명하다. 이처럼 걷기는 단순한 하체 운동이 아니다. 걸을 때 발의 근육을 사용하고 자세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뇌가 각성되고 피의 흐름이 원활해져 뇌의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킨다.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기획회의를 할 때 의자가 없는 방에서 회의를 하는 회사도 있다. 앉아서 생각하는 것보다 두 발로 걸으며 생각하는 것이 더 많은 창조력을 길러준다고 한다. 교감하기. 날씨가 따뜻하면 맨발로 걸어보자. 흙과 교감을 해보자. 신발을 신고 걸을 때도 발바닥에 가만히 집중해보면 흙의 감촉이 생생하게 전해진다. 신발 바닥을 뚫고 전해지는 흙은 털이나 헝겊처럼 보드라우면서도 강한 생명력이 느껴진다. 마주치는 자연물들의 마음을 열어놓는다. 자신의 몸이 스폰지처럼 그것들을 흡수한다고 상상한다. 머리로는 하늘의 파란 기운이 쭉 빨려 들어오고 온몸으로 나무의 기운, 풀의 기운이 스며든다. 풀들과 나무, 하늘, 돌들에는 창조주의의 흔적이 숨어 있다. 그것들의 마음을 연다. 그 기운이 우리 안으로 빨려 들어온다. 신선한 활력이 몸 안에 차고 창조성이 고양된다. 호흡하기. 시선은 서너 걸음 앞을 바라보고 코끝에 의식을 집중하여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게 한다. 걸음에 맞춰 호흡을 조절하는데 두 걸음에 한 번 들이쉬고 두 걸음에 한 번 내쉬든지 혹은 세 걸음이나 숨을 들이쉬고 세 걸음에 숨을 내쉬어보기도 한다. 익숙해지면 단전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단전으로 내쉰다. 이 방법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아무리 걸어도 피로를 느끼지 않게 된다. 등산할 때 응용하면 또 다른 산행의 묘미를 맛볼 수 있다. 자신과의 대화. 마음속에 쌓인 스트레스나 생각들을 소리내어 말해보자. 주위에 사람들이 없다면 큰 소리로 속이 후련해질 때까지 계속한다. 대상이 없어서 어색하다면 주위의 나무나 풀을 친구 삼아 솔직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 내가 왜 우울한지 기분이 나쁜지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이 방법을 활용하면 현명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 대화를 반복할수록 그 말들을 모두 듣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지혜로운 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산책 명상 세 번째. 달리기. 온몸을 사용해서 달리기. 처음에는 천천히 달린다. 익숙해지면 조금 빠르게, 더 익숙해지면 아주 빨리 달린다. 달릴 때는 어린아이처럼 손과 발을 크게 움직이며 온몸을 사용해서 달린다. 가슴으로 호흡을 하면 금방 숨이 차오른다. 이때는 배로 길고 깊게 숨을 쉰다. 잘 안 되면 그냥 의식을 배에 두고 달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호흡이 진행된다. 달리는 일 자체에 집중한다.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아주 개운해진다. 달리면서 당신의 에너지가 다리를 통해 대지로 흘러가는 것을 느낀다. 그렇게 몇 분을 달린 뒤 땅에 못 박힌 듯 가만히 서서 당신의 발과 대지 사이에 교감을 느낀다. 공기가 신선하고 기운찰 때 그리고 온 세상이 잠에 깨어나는 시간에 달리면 더욱 좋다.
절대로 의무감에서 달리거나 기계적이어서는 안 된다. 달리는 것이 기계적인 행동으로 느껴진다면 그만두고 차라리 느낌이 있는 다른 일을 한다. 바람을 맞으며 달리기. 달릴 때 온몸이 텅 빈 자루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몸에 있는 모든 감각을 열어놓고 달린다. 옷을 입고 있지만 벗었다고 생각하고 바람이 몸에 와서 부딪히는 것을 느낀다. 손에, 가슴에, 머리에, 다리에, 무릎에, 온몸에 바람을 느껴본다. 샤워를 할 때 물줄기가 우수수 떨어지듯이 바람이 샥 하고 하는 소리를 내며 몸을 통과한다. 통과하면서 몸과 마음을 맑은 에너지로 씻어내린다. 몸에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와 생각들이 씻겨 나간다. 생활 속의 산책을 통해서 또 다른 지혜를 얻으시기를 발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저토피아의 김웅식이었습니다.